제가요 요즘에 뭐 다른 데도 강의를 나갑니다. 기업체도 나가고 뭐 학원 연합회도 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소개하는 송을 하나 제가 작곡을 했습니다. 한번 여기서 불러볼게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그 판소리 창으로서 한번 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완성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듬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누가 큐 한번 쏴줘 보세요. 둘, 셋, 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고유의 한방 심리학으로 마음병을 다스리는 인의 엣지 심성개발원 대표 일명 마음세탁소 소장 심의 한의사 황웅근이 올시다. 좋은데요? 대박. 괜찮아요? 우리는 괜찮은데 여기 기업체 가서 초면에 딱 하면은 나이가 아는 사람은 이러는데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은 제가 좀 나이가 있는 사람 쪽으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창을 한번. 간사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여기서 율동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율동은 못 만들었어요. 요즘에는 공연을 이 강의가 그냥 이러면 따분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비주얼이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노래도 하고 지금 저희가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지만은 이제 강연을 하다가 이제 흥이 나면 갑자기 기타를 잡고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때리는 거죠, 막. 율동을 2절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율동이 있어. 1절부터는 말고 1절은 조용히 하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 우리나라 제가 요즘에 판소리 뭐 이런 걸 한번 들어보니까 참 좋아요. 뭐 저는 원래 음악을 뭐 누구나 그렇겠죠. 음악을 뭐 특히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밴드까지 하고 이랬는데요. 다 뭐 나름대로 동요는 동요대로 좋고, 뭐 서양 음악도 좋잖아요. 또 클래식도 또 멋지잖아요. 그런데 참 깊이로 말한다면 우리나라 이 판소리가 참 끝내준 것 같아요. 판소리 이런 게 서양 오페라, 우리나라는 음이요. 외국의 음은 그냥 음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래는 음정이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한 음에서도 이게 두 음, 세 음 정도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그러면서 이게 자연을 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다. 물이 폭포가 떨어지잖아요. 폭포수가 떨어지면은 여기서 이렇게 튀기지 그냥 딱 끝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음이 그렇게 있는 거죠. 아이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앵도를 줄까 포도를 줄까. 아이니 그것도 나는 실수. 지금 저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완성하면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여기다 가사를 붙여서. 이 노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많은 감정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아쉬움,
쉼이 많이 생겨요. 어제가 수능이랬잖아요. 수능이랬는데 저희 첫째 딸내미가 어제 수능을 봤어요. 그래서 아침에 또 제가 같이 바래다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수능에도 학력고사였었죠. 뭐 예비고사 세대도 있었고 제가 예비고사 바로 밑에 학력고사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예비고사 봤었죠. 저는 학력고사. 학력고사 봤을 때는 그게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이동을 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학력고사 보러 갔을 때 제가 남양주시에 있는 동아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시험을 보러 성남시까지 왔어요. 차로 이동해서. 그렇게까지 멀리 이동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제 시험장까지 가고, 그래서 그날 아침에는 후배들이 그랬잖아요. 1학년, 2학년 후배들이 들러리 쫙 써가지고 버스가 가는 게 박수 쳐주고 그리고 뭐 여기 교문에 이제 시험장에서 뭐 파이팅 뭐 아자아자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풍속도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건 없고 그냥 그 가까운 학교에 배정받으면 그날 아침 바로 가요. 보통 승용차들이 아주 즐겨하더라고요. 어제는 1시간 모든 업무가 늦게 시작됐죠? 저희 빼고요. 여기. 네. 그래서 어제 이 녀석이 이제 우리 시험을 봤는데 이놈이 제가 공부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해요. 잘 안 하고. 근데 이놈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좀 예민해지더라고. 그래서 2학년에는 저기 좀 물 건너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물 건너 보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자금이 소요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서 뭐 과외비 정도의 또 그런 루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시애틀 여기서 이 녀석이 이제 큰 딸내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딸 둘의 아들 하나예요. 이 꼬맹이는 아주 어리고 지금 5살. 고3, 고1. 이건 내 사생활을 지금 노출시키네. 그런데 이 녀석이 그래서 1년 이제 갔다 오고 2학년 과정을 아메리카에서 보냈는데 역시 청소년기에 떨어져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청소년기에 제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그 시골 중학교 읍내에서 자취생활을 했어요. 거기 자취생활할 때 제 사촌 아우하고 나이가 같은 사촌 아우가 있어요. 그 사촌 누나가 있고, 그래서 셋이 자취생활을 했었고,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끝나고 구리시 이쪽으로 와서 동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도 제가 자취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와 청소년기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내내 떨어져 다녔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이제 대학교 가서는 제가 고향이 충청도 제천인데 충주 댐 수몰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올라오셨죠. 그래서 그때는 좀 합류해서 차라리 대학교 때는 좀 같이 지내고 이랬지만 떨어져 있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에 대한 그리움도 알고 감사함도 알고, 그래서 청소년기에 한 1년이라도 아니면 친척집이라도 가서 있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제 경험인데, 근데 이놈도 한 고2 때 1년을 떨어져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성숙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고3 되니까 공부를 전혀 안 했는데 정말 우리 이놈들은 중위권도 안 돼요. 하위권. 그런데 그렇게 해놨더니 이제 고3 때는 좀 공부를 해요. 나름대로 좀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더라고요. 도서관도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저는 뭐 과외라든지 뭐 학원 이런 거를 별로 이렇게 잘 안 보내요. 그냥 인터넷 방송도 충분하다. 또 우리나라 EBS도 또 잘하거든요. 왜 그런 거 좀 하라. 그랬더니 뭐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수능 성적을 공개를 해야 되겠네. 얘 말들은 국어를 망쳤대. 저기 보면은 이놈이 그 시각 디자인 쪽, 미술 쪽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얘는 어릴 때부터 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거는 또 열심히 그리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대 쪽으로 뭐 시각 디자인 이런 쪽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대 쪽에서는 이제 적용되는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회가 두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문화하고 한국지리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근데 뭐 점수가 어떠냐 이러니까 국어가 망쳤대. 평소에 모의고사보다 너무 많이 왔다. 왜 적게 나왔으니까 시험 봤을 때 좀 떨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어가 이거 공개인데 국어가 요즘에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한 4등급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점수로는 81점인가? 2점인가? 근데 저희 때는 사실 80점 이상만 되면 굉장히 높은 점수였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70점 이상 돼도 잘한 거고요. 80점 이상 되면 굉장히 높은데 요즘엔 80점 맞아도 와 4등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공부를 기를 쓰고 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서울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웬만큼 공부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자기가 모의고사 할 때는 그래도 한 2등급까지 나오고 잘 때 1등급 나왔는데 여기가 좀 아쉬움 있잖아요. 그죠? 이 아쉬움. 벌써 이제 우리가 어릴 때는 아쉬움이 없는데 벌써 성인이 되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이 아쉬움이 생겨요. 또 미련이 있잖아요. 이 감정들이라는 게 이렇게 자꾸 생깁니다. 이거를 우리가 털어내기 위해서 이 창을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내가 원망을 하고 뭐 이렇게 비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은 그 아쉬움과 후회와 원망이 뭔가 씻겨서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의 민족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감정병에 걸린 사람들은 노래를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도 뭔가 답답할 때 노래를 몇 곡 하게 되면 시원하잖아요. 이 노래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그거 말씀드리다 어떻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른이 돼간다는 거는 이제 감정이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게 뭐야? 국어. 영어는 좀 잘 봤더라고요. 영어는 한 문제 틀렸대. 그래가지고 97점. 그러니까 영어는 그래도 갔다 오니까 영어가 이제 친숙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보니까 1등급이에요. 1등급이고 그 다음에 사회 쪽에 사회문화 뭐 한국지는 또 2등급 뭐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 녀석이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혀 신경 안 쓴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평균 3등급 그죠? 안쪽에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 녀석이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라면은 제가 8불7이 되는 건데 그냥 평범한 점수니까 공개를 했습니다. 평범한 건 아닙니다. 잘한 거죠. 그 잘한 거예요? 잘한 거죠. 평균 이상이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하늘에 맡겨야죠. 우리가 뭐 이런 게 자꾸 생겨요. 감정들이 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주 행복하고 멋지게 사는 데서 저해가 되는 요소가 많거든요.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건 씻어내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 찌꺼기, 마음대로 씻어내고 어떻게 내가 이 삶을 예쁘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멋진 인격자가 될 것인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어떻게 중심을 잘 잡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선비들이었고 수양인이었고 심성개발인이었죠.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공부 얘기하는데 이 공부보다 중요한 거는 지식보다 중요한 건 지혜거든요. 지혜가 형성되면 지식은 언제든지 닦을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그 문화생 중에 심성개발을 하는 한의사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다들 많아요. 근데 뭐 30살 중반에 후반에도 대학교 들어와서 졸업한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지혜만 형성되면은 지식은 닦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혜가 형성이 안 되면은 지혜라는 건 주춧돌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지식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토반이 약한. 그래서 사상 누각이 돼버리죠. 우리는 이 지혜를 항상 중시하고 그것이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제가 돌본 친구들 중에서 이제 뭐 이대를 다니고 숙대를 다니고 고려대를 다니고 서울대도 다니고, 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유명한 대를 이렇게 졸업도 하고 또 다니고 있지만은 굉장히 어려워서 저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왜 어려울까요? 도대체 그 학력이 쟁쟁한데도. 그리고 어떤 집안은 또 경제력이 굉장히 빵빵해요. 좋아요. 그런데 자녀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게 바로 지혜 부족이에요. 뭐를 안 배웠냐면은 내가 대인관계,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못 배운 거예요. 사람과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를 못 배운 거예요. 그걸 안 배우고 그냥 지식만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치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없게 되면은 결국에는 롱런이 안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세종시에 있는 힐링센터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런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밥 먹는 습관, 가장 기초적인 거.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자세. 그런 거를 다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밥을 먹을 때 어머니가 밥을 주면 옆에서 반찬이라도 같이 거들고, 밥을 다 먹으면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아버지가 오시면 아버지 오셨어요. 내가 학교 가면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무뚝뚝하고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 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그 위에 쌓아도 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학교 어디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회사 어디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내 삶을 사랑하느냐,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정성이 있느냐, 내가 나쁜 감정을 잘 처리하고 있는가, 내게 미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걸 살펴가지고 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되면 다른 것들은 따라온다는 거죠. 부도 따라오고 명의도 따라오고 사람도 모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그래도 좀 산 사람들이잖아요. 꽤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런 지혜 공부를 한다는 것은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이 찾아지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본성 회복이죠. 찾아지게 되면은 내가 뜻했던 일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내 머릿속에서 지금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나이에 기초를 닦는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것 같지만 우스운 건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박찬호 선수도 참 메이저리그 경력이 화려했지만 늘 하는 얘기가 기초예요. 투구 폼 수정이에요. 항상.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생활에 투구폼이 있죠. 그거를 오늘도 한번 수정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한번 또 읽어보기로 합시다. 어디인가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아래쪽이죠? 네네. 네. 그러면은 영천 선생님께서 읽어주세요. 예공이 불어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즉시 백성이 복종하나요? 공자 대답해 말하기를 올바름을 들고 여러 구음을 벌어두며 즉시 백성이 복종합니다. 구음을 들고 여러 올바름을 벌어두면 즉시 백성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애공이 물어 말했다. 애공은 이제 공자 말년의 노나라 군주라고 하죠. 노나라 27대 왕인데 여기 이제 그 이름이 애공이에요. 슬퍼. 슬픈 왕이에요. 왜냐? 여기 밑에 설명이 나오죠. 예, 공자 사후에 사만시 세력을 정벌하다 역공을 당해 올나라로 쫓겨갔다가 돌아와 죽었다. 그래서 애공이다. 얘기가 나오죠. 애공이 물었어요. 공자님께 어떻게 하면 즉시 백성이 복종하나요? 공자 대답해 말하기를 올바름을 듣고 여러 구분을 버려두면 즉시 백성이 복종합니다. 뭐죠? 올바른 거, 선한 것을 받들어라 이거죠. 그리고 구분을 버려두라. 악한 것을 멀리하라. 뭐 명심보험 천마디 그대로죠. 위선자는 천복이 이복하고 위불순자는 천복이 환이라. 선을 가까이 하고 옳은 것을 쫓으라는 거죠. 그럼 백성이 복종합니다. 우리가 백성을 복종시킬 때 권위, 군대, 세금 이런 걸로는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법을 내가 따르고 내가 그렇게 살고 그런 법을 제시하면은 복종한다. 자, 우리가 자연에 복종해서 삽니다. 왜냐하면은 자연은 옳은 거거든요. 이 자연은 옳은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계절 옳은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우리는 옷을 두껍게 입습니다. 여름이 되면 옷을 얇게 입습니다. 그렇죠? 복종하는 거예요. 왜? 옳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현의 말씀은 항상 옳은 거고 자연법이에요. 치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현의 말씀대로 여기서 법이라는 건 원래 우리가 지금 법하면은 대법원 이렇게 생각이 나지만은 원래 법이라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자연법이 법이었어요. 이게 물술자 아닙니까? 물술자에다가 갈 것 자죠. 물 흐른 대로 사는 것이 법이에요. 법대로 하면 된다 이거죠. 법대로. 근데 이 법이 왜곡이 되는 경우가 많죠. 권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러면 그 법이 왜곡이 됐기 때문에 그 법이 통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인의 예지잖아요. 구분을 들고 여러 올바름을 버려두면 즉시 백성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법이 없는데 바른 길을 제시하지 않는 군주를 따라오는 백성은 없죠.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소절을 도안이가 읽어주세요. 대강자가 물었다. 백성들이 공경스럽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분면하도록 시키려면 그것을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장중함으로써 임하면 즉 공경스럽고 소성과 자애로우면 즉시 충성스럽고 착함을 들어올리고 그리고 능하지 않음을 가르치면 즉시 분면합니다. 네, 개강자가 물었어요. 백성들이 공경스럽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근면하도록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 백성들이 우리 집안 사람들이 참 멋지게 이렇게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근면하고 공경, 충성, 멋진 백성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장중함으로써 임하면 즉 공경스럽고 효성과 자애로우면 즉시 충성스럽고 착함을 들어 올리고 그리고 능하지 않음을 가르치면 즉시 근면합니다. 그랬어요. 보면은 장중하다 그랬어요. 장중하다. 예. 공경스럽다. 장중하다는 것은 어떤 이런 거죠? 무게가 있는 거예요. 가볍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중하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산처럼 굳세라. 예. 한결같아라. 이런 거예요. 변덕이 있는 게 아니죠. 특히 뭐 누군가 리더가 되고 싶다면은 또 우리가 어떤 단체가 많잖아요. 하다못해 뭐 초등학교 친목회도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리더가 역할을 하려면 장중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흔들림이 없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덕이 있다면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임하면은 공경스러워진다. 그 다음에 공경을 받는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효성과 자애로우면 즉시 충성스럽고 그랬어요. 예. 효성이란 것은 우리가 부모에게 이제 참 잘 대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효와 자 이런 것은 같은 개념이죠. 근데 보통 자애롭다 그러면은 부모가 이제 우리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고, 또 효라고 한다면은 또 자녀가 부모에게 대하는 어떤 정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충성스럽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내가 먼저 일관성을 지니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아랫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윗사람에게 효성스럽게 대하고, 그러면 그것을 본 백성들은 저절로 충성스러워진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얘기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자기 역할을 해내는 것을 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나라에 대해서 충성스럽다라고 우리가 약간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착함을 들어 올리고 그리고 능하지 않음을 가르치면 즉시 근면합니다. 그렇죠. 능하지 않음을 가르친다. 뭐죠? 이거는 내가 능하지 않다. 내가 요행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적을 내가 행해서 그것만큼 대접받기를 내가 보여준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근면해진다.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얻기만 하려고 그래. 그게 다 능하지 않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개강자가 뭐라는데 백성들이 공경스럽고 충성스럽고 근면하도록 시키려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먼저 이렇게 하세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이렇게 하시라고. 내가 바라는 바를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수양이니, 그것이 심성개발이니. 내 옆에 내 친구가, 내 배우자가, 내 파트너가 참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를 내가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 수양인 자세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죠.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수양이 아니라면 내가 바라는 것을 남이 해주기만 바라는 거죠. 나는 안 하고 나는 그냥 서비스 받기만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보니까 참 다른 사람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네?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바랄 거 아니냐? 라고 반면교사를 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 방향을 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쉬운 거예요. 누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내 본성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한번 살펴야지만이 본성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살피지 않으면 실정에 사로잡혀요.
7종은 나만의 생각, 나만의 감정에 치우친 거잖아요. 그러나 본성은 뭐냐? 이성적이죠. 인의예지. 예. 그 다음에 믿음, 신, 이런 거. 그래서 나를 살피게 되면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은 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을 내가 해보자. 멋진 생각의 발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기소부력을 물시어인 하라.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왜 나는 안 하고 남에게 시키냐 이거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려면 그만큼 수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런 것도 안 하고 말도 한다면은 되겠느냐 이거죠. 간단한 거죠. 성인의 말씀은 간단한 거예요. 단순하면서도 명쾌하죠. 다음 구절을 그러면은 현진님이 읽어주세요. 혹자가 공자에게 일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어찌 정치를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서경이 말하기를 세상이보다 오직 표면 공자에도 위에 있고 정치라는 것에 또 배품이 있다. 이것 역시 정치를 하는데 어째서 그것만을 정치하는 것이라 하는가? 네, 그 여기가 이제 논어 위정편이죠. 예, 위정인데, 그 어떻게 보면 이 위정의 그 정의를 여기서 내려준 것 같아요. 혹자가 공자께 일러 말하기를 선생께서는 어찌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서경에 말하기를 효성이도다 오직 효면 형제에게 위에 있고 정치라는 것에서도 배품이 있다. 이것이 역시 정치람인데 어째서 그것만을 정치하는 것이라 하는가? 그렇죠.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나라에서 일만 보는 게 정치냐? 나는 정치의 기본이 되는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할 더 근본적인 정치를 가르치고 있다 라는 게 공자님 말씀이죠. 집안에서부터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법을 가르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나아가서 타인들을 따뜻하고 또 예절바르게 대할 것이고 그것이 이 사회에 널리 퍼지면 정치가 잘 될 거 아니냐. 내가 그 기본을 가르치는데 당신이 뭔가 큰 것을 놓친 것 같다라고 공자님이 항변을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자님이 정치를 굉장히 하기를 원하셨죠. 나한테 나라를 6개월만 1년만 맡기면 내가 참 튼튼하게 할 텐데. 근데 공자님이 정치를 한 거는 50세 중반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그 노나라에서 요즘으로 말한다면 법무부 장관 정도? 예, 그 정치를 하셨어요. 1년간. 그래서 정치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공자님은 거기에 실증을 느끼셨는지 한 1년에 그만두셔서 스스로. 예. 그런데 이제 이 공자님의 그 속뜻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 저런 거 해봤는데, 야, 내가 나라 정치도 해봤는데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거다. 정말 정치 이전에 정치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후학들을 지도하고 이런 이제 본성을 깨우치는 이런 가르침을 살펴하신 거죠. 아마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니까 역시 기본만 못하다. 정치는 내가 안 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국회의원 뽑아주면 다 하잖아요. 예. 더 중요한 것을 내가 컨택해야 되겠다. 이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정치는 뭐 아무나 할 수 있어도 이 사람들의 심성을 깨워주고 본성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것들은 내가 좀 강점이 있는 것다 라고 아마 공자님께서 스스로를 해석하시지 않으셨나. 제 생각이에요. 흰구름 생각이에요. 이걸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본질이다. 위정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국회의원도 있고 여러 정치인들이 있지만은 내가 정말 주변 사람,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공경과 우애와 효와 자와 이런 인의예지의 마음으로 대했다면 나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중에서도 아주 본질적인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안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네.
다음 구절을 백마님께서 읽어주세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인데도 신뢰가 없는 것은 그 가능성을 알지 못하겠도다. 큰 수레의 멍에 끝쐐기가 없고 작은 수레의 끌채 끝쐐기가 없으면 장차 무엇으로 그것을 운행하게 할까? 네, 사람인데도 신뢰가 없는 것은 그 가능성을 알지 못하겠도다. 수레의 멍에 끝쐐기가 없고 작은 수레의 끌채 끝쐐기가 없으면 장차 무엇으로 그것을 운영하게 될 것인가. 그렇죠? 사람이 이 생을 사는 데 있어서 신뢰가 없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신뢰가 없어. 저 사람 신뢰하지 못해. 이 신이라는 게 여기서의 이제 우리가 이니지 신, 여기서의 믿고 맡기는 마음이죠. 변덕이 없는 거죠. 이 신과 아까 얘기한 장 이런 개념이 다 같은 거죠. 이런 개념이 장, 신. 뭐냐? 신이라는 것은요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딱 읽었을 때 저 사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해석이 안 돼. 예측이 안 돼. 그게 신이 없는 사람. 내가 저분과 약속을 정하면 저분 약속 시간을 거의 지킨다. 이런 것이 믿음이잖아요. 일관성. 내게 그런 요소가 있나 없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이게 없다면은 장차 수레를 끌고 가는데 소가 그 연결고리가 없으면 수레가 어떻게 움직이겠냐 그래요. 내가 이 사회를 끌고 가야 되고 혹은 사회가 나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수레 연결고리 요즘으로 자동차로 말하는데 뭐죠? 차 바퀴와 이제 차체와의 차축 이런 거죠. 그런 게 없으면은 어떻게 운행이 되겠냐? 내가 이 생을 어떻게 살아가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신이라는 거, 일관성을 가진다는 거,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된다는 거. 우리나라 기업이 옛날에 예측 불가능이어가지고 참 이 외국 투자자들이 많이 꺼렸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기업들도 회계가 많이 투명해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도 예측이 가능해요. 해석이 가능해. 그래서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나도 그렇다는 거죠. 나도 일관성이 있느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해석이 가능한 사람이냐? 저 사람하고는 중요무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무슨 일을 같이 할 수 없어. 이러면은 내 뜻을 펼칠 수가 있겠냐 이거죠. 우리는 내 뜻을 펼치려면은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을 해야 되고 힘을 합쳐야 되고 내가 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신뢰라는 거, 본성의 이 신과 다 만나는 거예요. 일관성, 해석이 가능한 사람,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자 이거죠. 그러려다 보니까 신에는 뭐가 들어가죠? 정직이 들어가죠. 거짓말을 너무 많이 잘하고 그러면은 아무도 믿지 않죠. 정직, 일관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승님이 읽어주세요. 자장이 물었다. 자장면이 물었다. 네. 열세대도 알 수 있나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에서를 이어받았기에 그 덜고 더함을 알 수 있다.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에서 이어받았기에 그 덜고 더함을 알 수 있다. 만약 혹자가 주나라를 계승한다면 비록 100세대도 가히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10세대도 알 수 있나. 이 나라가 10세대 지나서도 흥망성쇠를 예측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제가 점잖게 얘기했죠. 하나라는 예에서 이어받았기에 그 덜고 더함을 알 수 있었고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에서 이어받았기에 덜고 더함을 알 수 있다. 만약 혹자가 주나라를 계승한다면 비록 100세대라도 가야 할 수 있다. 원래 이 공자님은 주나라의 그 제도를 많이 이렇게 이제 따왔어요. 그리고 흠모했고 좀 숭상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나라의 좋은 제도를 내가 따온다면은 당연히 흥하는 것이다.
남이 잘 되는 걸 내가 자꾸 배우고 나라라 하더라도 그런 좋은 문물 이런 제도 예에 근거한 거죠. 그러면은 번성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 구절을 우리 간사님 읽어주실까요? 네. 선생님 말씀하셨다. 그의 귀신이 아니지만 그를 제사하면 아첨이다. 의로움을 보고 행하지 않으면 용기 없는 것이다. 그의 귀신이 아니지만 그를 제사하면 아첨이다. 의로움을 보고 행하지 않으면 용기 없는 것이다. 그의 귀신이 아니지만 그를 제사하며 나하고 관련이 없고 그랬는데 제사를 지내면 아첨이다. 이게 뭔지 불필요한 거죠. 나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뭔가 쓸데없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바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의로움을 보고 행하지 않으면 용기 없는 것이다. 용기라는 것은 뭐냐? 의를 보고 의로움을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서산대사, 삼행대사 이런 분들이 그런 거죠. 의로운 행위를 했잖아요. 임진왜란 뭐 이런 거 일어났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수양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와 남의 거리 간격이 좁아져요. 그래서 남이 곧 내가 되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해져요. 그래서 내 몸만 생각하지 않게 돼요. 자연스럽게 남의 아픔을 감싸고 남의 아픔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의 예지신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의라는 것은 반성하고 경계하는 마음인데 물론 나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의라는 개념에는 인이 타인들까지 확대된 개념이에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인은 인 자체도 물론 이제 뭐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지만 특히 의롭다는 것은 나 하나의 몸만 챙기는 사람은 의롭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의롭게 살고 타인도 의롭게 하고 이게 뭐 의로움을 보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이제 사람들 관계에서의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보순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의롭게 살자 이상입니다. 이렇게 살자. 네. 좋습니다. 네, 백마님, 네, 한 말씀. 백마 선생님께서 한 말씀. 네. 노래를 가까이에서 노래 부르는 걸 가까이에서 쓸데없는 감정은 네. 흙을 털어버리는 생활을 좋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백마 선생님 노래가락이 원래 펴지겠네요. 우리 센터에도 좋습니다. 네, 현진님. 지금까지 사장님이 대하면 너무나 부들지게 살았거든요. 네. 잘 나가서 대군 수반해가지고 거들지 않고 실천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아주 목소리 자체에서 벌써 기운이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도아님. 네. 프로에 좀 더 신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말씀이었어요. 네, 동천님. 좀 믿음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이 네.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멋진 사람이에요. 네, 멋진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간사님 말씀. 네, 네. 저 조금 길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게시물을 봤는데 예.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이제 뭐 프랑스나 영국 같은데 그 중초중고 애들 그 교과서를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네. 보니까 뭐 근로의 가치, 그다음에 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그런 거를 상당히 좀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까 네.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건 이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이 상당히 단편적인 지식만을 많이 강조를 하고 어떻게 네. 바르게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너무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네. 결국은
그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그렇죠. 불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같은 분이 그 네. 교육부 장관이 되셔서 그 교과서를 좀 이렇게 좀 바꿔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더 큰 소리로 네, 더 많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답. 감사합니다. 네.